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AI 목소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 영상입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스치기만 해도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파요. 선풍기 바람조차 칼날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겪는 통증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환자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갇혀있는 경우 말이죠. 안녕하세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몸의 고통까지 잠재우는 최면 심리 상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간단한 수술 후 시작된 극심한 통증으로 3년이나 시간이 멈춰버렸던 40대 여성 미진가명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진님이 호소하셨던 증상은 흔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 불리는 CRPS, 즉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강력하게 의심케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지옥 같은 통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의료진에 대한 분노.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불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 상담실 의자에 앉은 미진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팔을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 팔이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시뻘겋게 부어오르면서 화끈거리는데 꼭 불 속에 팔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옷깃만 스쳐도 자지러지게 아파서 여름에도 긴 소매를 못 입고요. 샤워할 때 물방울이 튀면 비명을 지를 정도라니까요. 그녀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학적 용어가 강하게 스쳤습니다. 타는 듯한 자결감,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질통, 부종과 피부색 변화.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CRPS 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병원에서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양상은 전형적인 난치성 통증 질환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병명을 추측하기보다 그녀가 겪고 있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온전히 알아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불이 나고 있으니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 위로의 말에 미진님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남편조차도 이제는 제가 꾀병 부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전 정말 아파서 미칠 것 같거든요. 멀쩡했던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그 의사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다 뒤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녀의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망친 가해자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와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는 억울함이 신체화되어 나타난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통증의 뿌리를 찾기 위해 최면을 통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그녀를 위해 저는 논리적인 분석 대신 통증의 감각을 따라가는 신체화 브릿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 팔에서 느껴지는 통증, 그 불타는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그 느낌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3년 전 수술 직후의 회복실로 돌아갔습니다. 최면 속에서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의 미진님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파요. 팔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간호사를 불렀는데 그냥 진통제 맞으면 된다고 짜증을 내요. 의사는 보이지도 않고 나 여기서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무서워요. 수술대 위에서 그녀가 느꼈던 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에게 방치되었다는 처절한 무력감과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날의 공포는 고스란히 뇌세포에 각인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신경계를 과잉 흥분시키고 있었죠. 뇌는 수술 부위를 여전히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통증 신호를 보내며 여기를 보호해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CRPS와 유사한 증상을 만들어낸 심리적 기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차가운 회복실 기억 속으로 들어가 공포에 떨고 있는 과거의 미진님을 구출했습니다. 현재의 미진님이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과거의 자신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많이 무서웠지? 의사가 없어도 내가 있잖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EFT 기법을 통해 그날의 공포와 억울함을 하나하나 두드려 내보냈습니다. 비록 나는 수술이 잘못되어 내 팔이 불타는 것처럼 아프지만 이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중간 상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 의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파야만 그 의사가 나쁜 놈이라는 게 증명된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통증을 놓아버리는 것이 마치 그 의사를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져 저항했던 거죠.
우리는 역할극을 통해 그 의사를 마음의 방 의자에 앉혔습니다. 미진님은 그동안 속으로만 삼켰던 저주와 욕설을 마음껏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지 마. 한참을 소리치던 그녀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저를 다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길이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미진님의 몸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만 그 불을 꺼도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진님을 위해서요. 그 순간 미진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수심보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스스로를 허용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마음의 방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당신을 이 방에 붙잡아두지 않을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팔을 감싸고 있던 붉은 기운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내면 작업을 마치고 마지막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진님은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1년 뒤 비가 오는 날 욱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라며 분노했겠지만 상상 속에 그녀는 덤덤했습니다. 좀 쑤시네요. 그래도 뭐 따뜻한 찜질 좀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통증이 완전히 0은 아니에요. 한 12점 정도? 의사 선생님 말대로 신경이 다쳐서 남은 후유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게 화병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제 몸의 일부로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완벽한 완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라는 지옥에서는 확실히 빠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팔이 좀 아파도 산책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요. 예전에는 통증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네 하고 넘겨요. 미진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때로는 진단명조차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 뒤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트라우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CRPS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겪은 고통은 그에 못지않은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을 끄자 몸의 불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그것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인 모를 통증과 분노 속에 계신가요? 혼자서 그 불길을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